예, 김덕수입니다. 저희 Mutual Exclusion 강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봐왔고요. 스핀락을 지난 영상에서 보았습니다. 자, 스핀락 OS가 저희가 P와 V란 연산을 한 번에 되게 보장해 주니까 문제가 간단하게 풀린다는 걸 봤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저희가 하드웨어 솔루션의 문제점인 비지 웨이팅 이라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마포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세마포는 또 등장하죠. 저희 다엑스트라, 이분은 님인 것 같습니다. 다엑스트라 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지 웨이팅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네요. 자, 어떻게 이 비지 웨이팅 문제를 해결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세마포 변수, 세마포는 변수고요. 앞에 저희 스핀락과 비슷하죠. 자, 변수예요. 변수고 정수형 변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수형 변수인데 음이 아닌 정수형 변수입니다. 그래서 S는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죠. 이게 세마포 변수고요. 스핀락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초기화 연산 그리고 P 연산, V 연산으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P와 V는 저희가 스핀락에서 봤던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P는 자, 들어가기 전에 검사하는 거, V는 나올 때 자, 물건을 돌려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세마포라는 걸 찾아보면은 뭐 차단기 뭐 이런 뜻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이거를 보고 우리 다엑스트라님께서 이거를 생각해 내셨나 봐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아마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단기를 검사하는 걸 P, 얘를 열고 들어가면서 나오는 게 이제 V가 아닐까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스핀락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드시죠? 자, 스핀락과 세마포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임의의 S 변수, 세마포죠. 세마포 변수 하나마다 레디큐라는 것이 할당이 된다고 하죠. 레디큐라는 것이 할당이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얘가 우리 비지 웨이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 세마포를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바이너리, 뭐죠? 두 개죠. 0 또는 1인 세마포가 있을 거고요. 자, 하나는 자, 아까 저희 세마포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변수랬죠. 정수형 변수랬죠. 그래서 0 이상의 정수값을 가지는 카운팅 세마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얘네는 각각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조금씩 달라요.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저희 상호 배제 문제에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자, 카운팅 세마포 같은 경우는 프로듀서 컨슈머 같은 문제, 뒤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 볼 거거든요. 이 재밌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알고 일단 뜻만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세마포를 접근하는 연산자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스핀락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초기화 연산, 그냥 초기화하는 연산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P와 V 연산이죠. 자, P, 우리가 뭔가 자물쇠를 거는 또는 물건을 꺼내가는 연산이라고 했었죠. V, 자물쇠를 푸는 연산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디 물건, S는 아까 말한 대로 물건 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다고 했죠. 자, 물건을 가지러 들어갈 거면 뭐 해야 되죠? 물건이 있는지 검사를 해야겠죠. 그게 바로 이 부분이죠. 자, S가 0보다 많다는 건 물건이 있다는 뜻이겠죠. 자, 있으면은 그냥 통과해 나갈 거고요. 만약에 물건이 없다면 요로 내려가겠네요. 자, 물건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될 거고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예, 물건이 있는 경우, 자, 여기 물건을 꺼내가는 거죠. 있다 할 때 있다 꺼내가고 안으로 들어가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는 당연한 얘기고, 물건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인데, 자, 저희 스핀락에서는 어떻게 했죠?
스핀락에서는 여기를 뺑뺑 돌면서 기다렸습니다. 이게 스핀, 도는 거죠. 돌면서 락을 기다렸는데, 자, 우리 세마포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뭐라고 적혀있죠? 기다린대요. 어디서? S에 할당된 Q에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즉, 내가 안에 들어갈 수 없으면 이 Q에 할당된 대기실이죠. 저희 그 S에 할당된 대기실이죠. 자, 여기서 저희 특징, 가장 큰 특징을 레디 Q라는 걸 가진다고 했죠. 자, 이 레디 Q에 가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 레디 Q라는 거는 일종의 대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지금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니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라고 해서, 자, 여기 프로세서가 요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차피 일 못하는 거 알죠? 뺑뺑 돌 필요 없이 가만히 대기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종의 저희 프로세스를 생각하면 블록된 상태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기하고 있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그 사이 이 물건을 가지고 있던 애가 일을 끝내고 나가면서 V를 실행하겠죠. 자, 나갈 때 얘는 무엇을 해주느냐? 자, 나갈 때, 자, 이거는 저희 어떤 이란 뜻이죠. 어떤 게 존재하느냐 물어보죠. waiting processor, 기다리고 있는 게 존재하니 어디에? 자, 이 대기실에 기다리는 애가 있니? 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기다리는 있는 애를 깨워주면 되죠. 이제 나와서 일해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즉 wake up 시킵니다. 그리고 누굴 wake up 시킨다? one of them. 여기 대기실에 한 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두 명이 있을 수도 있죠. 둘 중에 한 명을 깨우게 될 겁니다. 깨우고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기다리고 있던 애가 나와서 진입을 해서 자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 기다리는 애가 없다면 그냥 물건을 하나 돌려놓고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자, S에 플러스 1을 해주고 나가면 됩니다. 자, 이게 세마포의 동작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자, 스핀락은 여기서 물건이 없다면 뺑뺑 돌았죠. 자, 세마포는 물건이 없다면 대기실에서 편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대기하게 한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와서 깨워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모두 다 인디비저블, 나눌 수 없는 연산이고요. OS가 이걸 서포트 해준다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자, 뭔가 아까보단 효율적으로 보이죠? 아까는 일을 안 하는데도 계속 CPU를 쓰면서 뺑뺑 돌고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대기실에서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들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지 보시죠. 자, 넘어가기 전에 잠깐 예를 보면은, 자, 세마포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 이거 배워서 어디다 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항상 그 고민은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수업을 배울 때는 내가 지금 배우는 걸 어디다 쓸까? 라는 고민해 보시면 좋고요. 자, 세마포 저희 MSDN 보시면 여기 세마포라는 게 등장하는 거 볼 수 있고요. 저희 유닉스, 리눅스, 시스템 V에도 보면은 이 링크 한번 눌러 보시면 세마포라는 걸 실제 OS가 지원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완전 동떨어진 거 아니죠?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세마포 이거를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세마포로 되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양한 동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호 배제, 프로세스 동기화, 그리고 생산자 소비자 문제, 프로듀서 컨슈머 문제, 굉장히 유명한 문제죠. 자, 이 문제, 그리고 리더 라이터 문제, 이것도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이닝 필로소피어 프로그램, 무슨 뜻이죠? 철학자들의 저녁 식사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재밌는 문제예요. 자, 이런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풀어야 될 문제, 계속 해왔었죠. 저희 해왔던 그 뮤추얼 익스클루전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자, 스핀락과 마찬가지로 여기 P와 V를 넣어줌으로써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이건 따로 안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자, 다른 점이 있다면 스핀락은 여기서 뺑뺑 돌았다면, 자, 세마포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얘가 일을 끝나면 여기 와서 깨워준다
wake up 해준다고 했죠. 깨워준다 라는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마포를 이용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 즉 프로세스들 사이에 순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A, 네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B가 갈게. 뭐 이런 순서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A가 먼저 하고 B가 해야 되는 경우. 자, 문제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프로세스 I는 프로세스 J가 여기를 통과한 후에 그 다음에 얘가 여기를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자, 여러분에게 이거를 세마포로 해결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잠깐 영상 멈추시고 스스로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해보셨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세마포라는 걸 이용하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됩니다. 자, 싱크라는 세마포 변수를 하나 줬고요. 여기다가 얘를 0으로 셋업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물건이 없죠. 물건이 없는 상태인데 이 물건 누가 들고 있느냐? 자, 요 PJ가 들고 있었다. 얘가 이미 들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 프로세스 I가 두 번째로 지나가야 되니까 이 물건이 반납된 후에 지나가야겠죠. 그래서 그 물건을 기다리도록 여기다가 P 싱크를 걸어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내가 이미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지날 때 반납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 지나고 V 연산 호출함으로써 얘가 1이 되겠죠. 1이 되면은 얘가 여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또는 얘가 여기 있는 동안 P가 여기 먼저 도착했다면 얘는 어디가 있죠? 예, 대기실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얘가 여기 통과하면서 대기실에 누가 있는지 보고 얘를 깨워주겠죠. 예, 그리고 얘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이게 발생하지 않겠죠. 대기실에 있는 애를 깨워주는 거니까 예, 깨워주고 얘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자, 다른 문제, 좀 더 재밌는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두 번째 문제, 재밌는 문제고 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프로듀서, 생산자고요. 컨슈머, 소비자입니다. 생산자, 소비자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생산자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뭔가를 생산하는 녀석들. 자, 우리 컴파일러라든가 라인 프린터, 뭔가 데이터를 생성해내겠죠. 문자라는 데이터. 자, 그러면은 생성된 데이터가 어디 쌓여 있을 거고요. 일종의 버퍼죠. 쌓여 있으면 이제 이걸 실제로 소비한 녀석들이 가져갈 겁니다. 자, 이런 문제예요. 얘는 열심히 생산해서 여기다 쌓아놓고 얘는 그거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여기다 물건을 놓는 동안에 얘가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한 명이 여기다 놓고 있을 때 다른 애가 또 놓으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뭔가 동기화가 필요할 겁니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간단한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싱글 버퍼예요. 즉, 여기 공간이 1인 경우예요. 자, 그럼 무슨 뜻이죠? 얘가 여기 물건을 놓고 있을 때는 가져가면 안 되고요. 또 얘가 물건을 꺼내가는 중에는 얘가 여기다 물건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버퍼라는 경우는 곳은 한 번에 한 명만 접근해야 됩니다. 일종의 얘가 여기 접근하는 게 크리티컬 섹션 같은 게 되겠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두 개의 세마포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consumed. 무슨 뜻일까요? 소비되었니? produced. 생산되었니? 라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버퍼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생성자 먼저 보시면은 자, 메시지를 생산해서 여기다 넣으려고 합니다. 넣으려고 하면은 뭘 확인해야 되죠? 여기가 비었는가? 비었는가를 확인해야겠죠. 자, 비었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내가 소비자가 소비를 했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자, consumed를 체크하는 겁니다.
consume드가 1인지를 체크하면 되겠죠. 자, 만약 1이면은 자, 얘를 0으로 바꾸고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놓겠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나 생산했다고 여기다가 얘를 1로 바꿔주겠죠. 예, 나 생산했음을 알려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비자로 가보겠습니다. 자, 소비자는 물건을 소비하러 옵니다. 그럼 뭘 체크해야 되죠? 물건이 있니? 다른 뜻으로 하면 생산이 됐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이 값을 보는 거죠. 이 세마포 값을 볼 거고, 얘가 처음에 생산이 안 됐다면, 만약에 처음에 0이었다면 어떻게 하죠? 생산 안 됐네. 그러면 기다릴게.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얘가 생산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여기 큐 안에 누가 있는지, 대기실에 누가 있는지 보죠. 누가 있는지 있으면은 얘를 깨워주러 오겠죠. 깨워주면 그때서야 들어가서 물건을 소비하고, 그리고 나 소비했어 라고 얘를 다시 1로 바꿔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 얘는 0이 되어 있겠죠. 내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0으로 바꿨으니까. 자, 이렇게 돌아가는 게 버퍼가 하나일 때 생산자, 소비자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쉽게 생각해서 생산됐는지 체크하는 거고, 소비됐는지 체크하는 거고, 잘 보시면 얘네 둘의 사이는 서로 계속 반대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생산자, 소비자 문제, 그 중에서도 간단한 버퍼가 하나일 때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하나짜리를 풀어봤으면 이제 좀 더 어려운 거에 도전해 봐야겠죠. 그래서 버퍼 크기가 n인 경우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서큘러 큐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서큘러 큐에서는 생산자가 물건을 놓는 지점 in이라는 것이 있을 거고요. 소비자가 물건을 꺼내가는 out이라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뺑뺑 돌면서 물건을 넣고 빼고 하시겠죠. 일종의 컨테이너 벨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자, 마찬가지로 넘어가기 전에 스스로 영상을 한번 멈추고 풀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버퍼 사이즈가 n입니다. 그리고 생산자도 여러 명, 소비자도 여러 명이에요. 자, 보시면은 뭔가 세마포 변수가 엄청 많죠. 자, 엄청 많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뭔가 얘네 먼저 보시면 좀 편할 거예요. 자, 뮤텍스, 뭔가 뮤추얼 익스클루전 하겠다는 뜻이고요. P 뭘까요? 프로듀서죠. 뮤텍스. 또 C, 컨슈머. 자, 뭔가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뮤추얼 익스클루전 하는 세마포가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저희 했던 문제, 앞에서 봤던 이 문제 기억나시죠? 이 문제와 비슷한 거예요. 자, 여기 1이 되어 있고 P 걸고 들어가고 V 걸고 나오고, 이거 잘 생각하시면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얘 먼저 보시면은 좀 편해요. 자, 얘가 여러 명일 수 있으니까, 생산자가 여러 명일 수 있으니까 이게 여러 명이 동시에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면에 한 명만 쓰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요 안은 모르겠고, 보시면 P와 V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 명이 일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한 명만 일해 라고 하는 거죠.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 안에가 지금 크리티컬 섹션이 되었죠. 자, 마찬가지로 소비자도 뮤텍스로 안을 걸고 있고요. 여기가 한 번에 한 명만 들어가 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봤으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좀 편하게 보려면 얘를 이제 지워놓고 생각을 하죠. 헷갈리니까. 얘는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 두 개네요. 자, 이 녀석이 뭘 뜻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풀, 찼니? empty, 비었니? 라고 아마 예상이 되시죠? 자, 그래서 풀 보면은 차 있는 수, 즉 물건의 수가 되고요. 물건의 수가 되고요. empty, 비어 있는 공간, 즉 남은 공간의 크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 nrfull이라는 세마포어는 채워져 있는 버퍼의 수, nrempty라는 것은 비어있는 버퍼의 수. 마찬가지로 얘는 서로 상호 이렇게 합이 n이 되도록 항상 맞춰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n개 버퍼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처음에 생산자가 생산하러 왔습니다. 뭘 확인해야 되죠? 공간 있니? 라고 확인해야 되죠. 자, 그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공간을 확인하는 게 이거죠. 자, 그렇죠. empty, 공간이라고 했죠. 공간이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간이 생길 때까지 대기하면 되고요. 여기 Q, 그래서 empty를 대기하면 되겠죠. 자, 대기하고 있다 공간이 생기면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즉, 이 녀석이 0보다 크면 안으로 들어갈 거고 0이라면 요 안에서 대기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공간이 있어서 안으로 들어오면, 자, 내가 놓을 곳에 물건을 놓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저희가 서큘러 큐를 쓰니까 다음 위치를 갱신해 주는 거죠. 어디다 물건을 놓으면 되는지 i를 뿌려주고 mode n 해주시면 이렇게 공간을 다음 업데이트 해주고요. 자, 나오면서 뭐 해주면 되죠? 물건을 생산했으니까 물건 수를 하나 늘려주면 됩니다. 물건 수를 하나 늘려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공간을 예약하고 물건을 놓고 그 다음에 물건 수를 증가시키게. 이해되셨죠? 자, 생산자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소비자는 소비를 하러 오면 뭘 체크해야 되죠? 물건 있니? 라고 물어보겠죠. 자, 그 물건의 개수가 여기 적혀 있죠. 풀. 물건이 몇 개인지 적혀 있으니까 얘가 0보다 크다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고 0보다 작다면 대기하고 있겠죠. 자, 크면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꺼내고 꺼낼 위치를 갱신하고 나오면서 공간이 하나 늘었어. 공간이 하나 늘었어 라고 해주고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연산이죠.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얘네는 한 번에 프로듀서 한 명씩만 일해야 되고 컨슈머는 컨슈머 중에 한 명만 일해야 된다는 걸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생산자는 들어갈 때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소비자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만약에 물건이 없으면 대기실에 있을 거고요. 자, 얘가 열심히 생산을 한 다음에, 자, V연산에서는 자, 물건이 생산됐으면 물건을 기다리고 있는 애가 있는지 보겠죠. 자, 그래 기다리고 있는 애가 있으면 자, 얘를 wake up 해주고 나오게 되고요. 자, 기다리는 애가 없다면 자, 풀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고 나와서 다음에 물건을 가지러 온 애가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이게 버퍼 사이즈가 n인 경우에 대한 세마포를 이용해서 만든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조금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한 것처럼 요거 다 지우고 얘네만 가지고 요 애들만 가지고 해보시면 문제가 좀 더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마포로 풀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를 하나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리더, 읽는 사람과 라이터, 쓰는 사람 문제입니다. 자, 프로듀서 컨슈머와 뭔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리더는 데이터를 읽기만 해요. 자, 어떤 종이에 뭔가 정보가 적혀 있고요. 자, 이 정보를 읽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읽을 때는 여러 명이 읽어도 되나요? 여러 명이 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게 바로 리더고요. 라이터는 여기다가 자, 글자를 쓰는 사람입니다. 자, 라이터는 여러 명이 쓰면 어떻게 되죠? 여러 명 쓰면 난리가 나겠죠. 누구는 이렇게 쓰고 누구는 이렇게 쓰고 종이가 난리가 나서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라이터는 한 명만 써야 된다 라는 게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지워졌네요.
자, 리더가 이걸 읽고 있을 때 갑자기 라이터가 와서 여기다가 글자를 수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읽고 있을 때는 수정할 수 없고요. 또 누가 먼저 쓰고 있었다면 읽을 수 없겠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정리하면 리더들은 동시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요. 라이터들은 동시에 접근하려고 하면 상호 배제가 필요합니다. 리더와 라이터 사이에도 상호 배제가 필요하죠. 자, 이 문제를 우리는 리더 라이터 문제라고 합니다. 자, 해결법을 이제 저희가 세마포로 만들어 볼 건데요. 약간 규칙에 따라 조금씩 해설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규칙이 리더와 라이터 중에 누구한테 우선권을 줄 것인가에 대한 거고요. 저희는 리더가 더 우선권을 가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읽고 있을 때 라이터가 쓰려고 왔는데 읽고 있으니까 못 쓰겠죠. 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읽고 얘는 가버리면 라이터는 자기가 먼저 왔는데도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리더 프리퍼런스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있는 동안은 계속 기다려야겠죠. 자, 이거를 세마포로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자, 마찬가지로 영상 잠깐 멈추고 스스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해보셨다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리더 라이터 문제, 그 중에서도 리더가 우선권을 가지는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변수가 이렇게 세 개가 등장을 했네요. 자, W 라이터인 것 같고요. 리더 R 리더인 것 같죠. 그리고 뮤텍스 뭔가 동시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점이 1로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의 수를 가지는 변수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리더의 수, 몇 명이 읽고 있니? 라는 걸 적어 놓게 되었네요. 자, 일단 라이터 간단한 거 먼저 보죠. 자, 라이터는 라이터 뮤텍스를 걸고 쓰고 라이트를 풀고 나옵니다. 뮤텍스 풀고 나오죠. 간단하죠. 왜냐하면 한 명만 쓸 수 있으니까. 자, 라이터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자, 이제 리더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더 보시면은 코드가 좀 복잡한데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P, V, P, V. 그렇죠? P와 V로 나눠져 있고 실제 여기가 읽고 있는 겁니다. 읽는 녀석이 되죠. 자, 리더 여러 명 읽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뮤텍스가 등장을 할까? 궁금하시죠? 자, 1번과 2단계를 한번 보죠. 자, 여기는 일구로 들어갈 때예요. 일구로 들어가기 전에 무슨 작업을 하는지 한번 보죠. 자, 일구로 읽는 건 여러 명이 할 수 있는데 이 사전 작업과 사후 작업은 리더 중에 한 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뮤텍스로 묶어놨고요. 자, 얘네가 요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보죠. 처음에 리더의 수를 체크합니다. 현재 몇 명이 보고 있니? 현재 리더의 수를 보죠. 자, 이게 0명이면 라이터에 대한 뮤텍스를 겁니다. 무슨 뜻이죠? 내가 읽을 거니까 라이터 런은 쓰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걸고 가고요. 자, 얘가 만약에 0보다 컸다면 무슨 뜻이죠? 누군가 이미 이 작업을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굳이 다시 걸어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라이터에 대한 뮤텍스를 걸고요. 자, 그리고 리더, 읽는 사람의 수를 하나 증가시켜야 되겠죠. 나도 읽을 거야 라고. 자, 이걸 증가시키는 것도 이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 명 여기다 더해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에 한 명만 더 할 수 있게 크리티컬 섹션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읽으러 가는 사전 작업은 내가 읽을 거니까 라이터가 못 쓰게 막아두고요. 읽는 사람 수를 하나 늘리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읽는 연산 자체는 여러 명이 동시에 해도 상관이 없죠. 동시에 일을 하고 있을 거고요. 자, 다 읽은 애가 나갈 때 여기에 사후 작업을 하는 영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명만 들어가서 이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여기가 크리티컬 섹션이 되겠죠. 일단 내가 나갈 거니까 뭐 해야 되죠? 읽는 사람 수를 하나 줄여줄 거고요. 자, 줄여놓고 봤더니 내가 마지막 독자였어요. 마지막 독자였다면 이제 라이터가 써도 되죠. 라이터 너 써 라고 V 연산으로 라이터에 대한 뮤텍스를 풀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0보다 컸다면 무슨 뜻이죠? 아직 누군가 읽고 있다 라는 거니까 얘를 풀어주면 안 되겠죠. 안 풀고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동작을 하면 리더가 누군가 읽는 애가 있다면 라이터는 자기 작업을 못 하겠죠. 자, 이렇게 리더 라이터 프로그램을 그 중에서도 리더가 우선권을 가지는 솔루션을 다음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세마포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렇게 차근차근 스텝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터가 우선권을 가지는 솔루션 직접 한번 해보면 재밌겠죠. 자, 한번 도전해 보시고 잘 푸신 분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세마포라는 걸 받고 재밌는 문제 두 개를 풀어봤습니다. 자, 세마포의 가장 큰 특징 뭐죠? 대기실이죠. 대기실이 있기 때문에 괜히 뺑뺑 돌지 말고 대기실에 가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즉, 비지 웨이팅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프로세서는 블록 상태가 되어서 가만히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세마포 연산 잘 생각해 보시면 자, 뭔가 V 연산으로 나올 때 V 연산을 봤을 때 자,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죠? 웨이크업 해주는데 one of them 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 중에 누군지 모르겠고 그냥 한 명입니다. 즉, 누가 깨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웨이크업 순서가 비결정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운이 없는 녀석은 계속 자고만 있겠죠. 즉, 스타베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깨워주는 게 좋겠죠. 자, 그게 어떻게 구현이 될 수 있는가? 물론 내부적으로 큐라는 걸 만들어서 풀 수도 있을 텐데 또 이 문제를 다르게 재미나게 풀었던 시퀀셜 앤 이벤트 카운터라는 재밌는 방법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죠.